저희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이번에 그 비례로 당선된 박충권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이번 이진석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하도 야당 의원들이 막말과 갑질을 하고 뭐 물론 그 제일 선봉에 선 게 최민희 위원장인데 인민재판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최민희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잘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발언의 문제점 배성기 의원 이 발언이 왜 문제인 건가요? 사실 이 박충권 의원이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 출신입니다. 이 탈북민 출신한테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성 발언하는 건 사실상 이 인륜에도 도덕적으로 안 맞거니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차별적인 문제 발언인데 이걸 서슴지 않고 얘기했는데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온 분한테 당신 북한 체제 살아서 민주주의 모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국가를 찾아와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걸 몰라서 묻는 거겠습니까? 최민희 의원이 워낙 이 국회 과방위 운영을 막말과 자기 마음대로 독선적으로 하니 이거 완전 인민재판식 아니냐 북한식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 뭐 항의를 한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북한에 살아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남쪽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하신 분이 민주주의 원칙을 본인이 모르는 거 아니냐. 우리 이런 비판을 들어야 되는 판국에 북한 탈북민 출신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하하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탈북민 출신들이 볼 때 또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볼 때 얼마나 속쓰리고 안타까운 일일까 싶긴 합니다. 예, 이게 왜 심각한 발언이고 이게 혐오 발언이고 차별 발언이냐 하면 여러분들 영화 그 친구 보셨어요? 친구에 보면 그 담임 선생님이 유호성과 그 이 배우들을 볼을 잡고 이렇게 물어보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야, 이게 뭐냐면 네 출신이 뭐냐? 너 어디 사냐? 그리고 너 종교가 뭐고 너 어느 집단에 소속됐냐? 아, 너 봤더니 너 거기 출신이어서 그렇구나. 이 얘기는 지금도 이거는 분명한 형사처벌 대상에 대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이 문제를 사과를 했어요. 왜냐? 무섭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혐오 발언이고요. 특히 유럽이나 이런 인권 선진국에서는 이 헤이트 스피치라고 그러죠. 혐오 발언은 아무리 유력 정치인이라도 정치 생활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 사과를 했는데 최민희 의원이 그 전에 이진숙 후보자한테 한 얘기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 내 구조가 이상하다. 이것도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인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취소할 생각이 없다. 내 구조 발언은 사고방식이 이상하다든 은유적 편이다라고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사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당신 뇌가 이상하다 하면 당신 뭐 돈 사람 아니냐 이런 식일 수도 있고 머리가 저능하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사고방식이 이상한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완전 막말이죠. 사실 사람에 대한 당신 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불쾌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서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과를 하거나 바꾸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건 이준숙 당신 정말 뇌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그냥 공개적으로 청문회하는 사람이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민희 의원이 거의 막말에 가까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인신공격이고 이거 사실 국회에서 면책특권만 아니면 걸면 바로 걸리는 사안이에요.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죠. 네, 사실 그 뇌구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사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서로 의견들을 내가면서 사실 뭐 제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최민희 의원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근데 지난 총선 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최민희 의원이 2000년도에 벌써 24년 전이네요.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도인들은 히말라야 정기를 받아 너무 정력이 강한 탓에 사람의 몸을 감싸야 된다. 특히 인도 여성들은 몸을 감싸므로써 지나친 성욕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백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대부분이 차가운 서북방에서 민족이 시작된 고로 두터운 옷감으로 몸을 뒤집어 감싸며 살아온 자들로 당연히
성기 가리개가 다양하며 두텁다. 노골적으로 벗기고 음담 패턴을 늘어놓고 성능력이 약하니까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뭐 솔직히 저는 24년 전에 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저도 뭐 다양한 생각하지만 이걸 뭐 이렇게 기고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분은 또 기고까지 하시고 예전에 또 뭐 쓴 책 보니까 거기에는 육아법이죠. 예 어린이가 아플 때는 예. 약을 먹이라가 양귀비물을 끓여서 먹이라는 아니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저 최민희 위원장 뇌구조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냥 뭐 그냥 이런 분이라고 생각할 뿐이죠. 근데 이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못생긴 사람한테 외모 비하 발언만큼이나 이건 노골적인 차별 발언이고 혐오 발언이에요. 이것도 그냥 사과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 말들을 보면 사실은 좀 상당히 일반인이 볼 때는 뭐 저런 이상한 말을 다 하나 싶을 정도의 어떻게 보면 딴 사람들이 오히려 최민희 의원을 의심하게 될 정도의 말이긴 한데 근데 이런 말들 자기 책에 쓰고 하는 거 보면 이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 이런 희한한 말들 많이 해왔거든요. 옛날에 김용민 의원도 희한한 뭐 성적인 얘기를 하고 그때 파문이 있었고 최근에도 이번에도 그런 의원들이 꽤 많았죠. 뭐 이 역사를 뭐 그 무슨 갖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왕 선생의 뭐 그렇지 이왕 선생이 얘기. 뭐 하여튼 뭐 처벌 얼마나 뒀다는 등 뭐 희한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유독 그래요. 근데 어쨌든 내구조 문제는 예전에 이 유시민 의원이 처음 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나이 뭐 60이 다 돼가면 뇌가 썩어서 중요한 일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본인 지금 나이 60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이렇게 뇌구조 얘기하면서 본인의 그 뇌구조에 대해서 자성부터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뭐 최민희 위원장 문제도 그렇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요즘 또 핫피플이 됐는데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난 그 해병대원 특검법 그 청문회 때 그 현역 장성 군복 입고 온 현역 장성이죠. 이 사람을 일어나라 앉아라 나가라 들어오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자기가 먼지가 쌓여있던 국회법을 꺼내서 충분히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제가 국회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국회법 145조 2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상임위원장들은 의원들의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의원들이나 증인들이 발언할 때 중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어요. 단, 그 전제가 있어요. 145조 1항이 어떻게 돼 있냐. 위원장의 경고나 제지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당신 지금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하면 퇴장될 수 있습니다.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사방해를 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만 퇴장 반복시킬 수 있는 거지 바로 칼을 꺼내서 당신 퇴장, 당신 발언 못해 이렇게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국회법은 146조랑 147조에 모욕 발언과 발언 방해를 금지하고 있고요. 국회법 1조는 이 법의 목적을 뭐라고 했냐? 국회의 민주적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최민희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하고 있는 막말 갑질이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겁니까? 이렇게 국회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오히려 국회법을 정면 위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의원들 보면 차별금지법 이런 걸 되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게 차별을 낙인 찍는 말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그 이전에 태영호 의원한테 이야기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변절자, 뭐 아니면 변절자라고 했다가 빨갱이라는 말까지도 심지어 합니다. 그렇죠. 부역자 뭐 부역 무슨 낙인을 찍는 듯이 그래놓고 난 다음에 요즘에 또 뭐 이야기를 하면 극우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한 번은 극 왼쪽으로 갔다가 한 번은 극 오른쪽으로 갔다가 한 사람에 대한 평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도 황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차별과 낙인을 찍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이거를 굉장히 선명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법이 무엇이든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거는 상대를 존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배려하라는 건데 일단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러니 볼 때마다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자기 편 진영에서 볼 때는 박수를 치겠지만 결국 그게 이제 세상을 양극으로 몰아가는 주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라도 이걸 보고 있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지금 어제 최민희 의원,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한테 지금 또 후원금 쏘고 계실 거예요. 참 우리가 비판하면서도 이게 역으로 또 그리고 오히려 남성을 그분들 시키는 후원금 높여줄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네, 뭐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네. 하긴 뭐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요즘 이 발언들이 왜 점점 이렇게 마라탕처럼 세지느냐. 이게 쇼츠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뭐 사람들이 긴 글 안 읽습니다. 그리고 2시간짜리 영화 안 봅니다. 30초짜리 40초에서 모든 게 승부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청래 위원장의 사이다 발언 땡땡땡해서 증인 나가세요. 증인 퇴장하세요. 요것만 딱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댓글에 붙고 마찬가지예요. 정청래 위원장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요즘 뜨고 있다는 의원들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자, 이건 뭐 우리가 시대 탓을 하기도 뭐하겠지만 그래 적어도 국회 상임위원장 정도 되는 분들이면 솔직히 그거 후원금 좀 덜 받으면 어떻습니까? 예? 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좀 정말 좀 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국회의 사회적 리더로서 자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면책특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표결과 발언에 대해서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게 헌법이 보장한 면책특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2007년이 대법원에서 이런 판시를 내립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최민희 정청래 위원장이 한 발언과 갑질 이거 국회에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잘 모른다. 이거 직무와 관련 있는 발언이에요. 이거 국회 밖에서 형사민사상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보장 있을까요?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 아닐 거예요.